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관련 자료들, 이걸 좀 함께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TV 토론 영상 클립도 있고 후보 소개 영상 또 정치 평론 영상까지 꽤 다양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내용들 속에서 핵심 쟁점이라든지 각 후보의 생각, 또 정치적인 배경 같은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이번 분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후보들이 내세우는 큰 그림, 그러니까 비전부터 좀 보죠. 후보 소개 영상들을 보면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일자리 대통령, 이걸 딱 간판으로 내걸었더라고요. 아, 네. 규제 혁파를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해 보였어요. 반면에 기호 5번 권영국 후보는 좀 다른 결인데요. 노동자, 농민, 여성 같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서서 불평등 해소,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더라고요. 차별 없는 나라, 슬로건이 딱 그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이준석 후보. 이 후보는 과학기술 경쟁력, 이걸로 중국을 넘어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뭐랄까 이공계 리더십,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아, 낡은 질서와의 싸움 이런 표현도 썼던 것 같고요. 맞아요. 압도적 새로운 미래. 네. 마지막으로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인데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하면서 과거에서 미래를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던졌죠. 내란 상황 극복이라든지 유능한 일꾼으로서 새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다짐도 있었고요. 확실히 각자 강조하는 포인트가 정말 다릅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이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볼까요? 이쪽 토론이 아주 그냥 뜨거웠어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거 정말 논란이 컸잖아요. 아, 네. 그거 정말 말 많았죠. 본인은 뭐 원재료값 예시일 뿐이고 맥락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도 상대 측에서는 이걸 완전 자영업자 공격 아니냐? 이렇게 막 비판을 했고요. 왜 그렇게까지 해석이 됐을까요? 글쎄요, 당신이 주신 토론 영상을 다시 봐도 맥락 설명이 있긴 했지만 그 120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주는 임팩트가 워낙 컸던 것 같아요. 아, 너무 단순화된 숫자다. 네, 복잡한 경제 현실을 너무 딱 떨어지는 숫자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되고 좀 반발을 산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 호텔 경제학 비유 논란도 약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아,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경제 순환을 쉽게 설명하려 한 거다라고는 했지만 그렇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니 돈이 어떻게 무한정 돌기만 하냐 이런 비판이 바로 나왔고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죠. 그렇군요. 이게 설명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또 정년 연장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도 충돌했잖아요. 이 후보는 이게 꼭 상충하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토론 자료를 보면 상대당은 계속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년 연장에 청년 일자리를 늘리냐 이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그 어떻게가 빠졌다는 지적이군요. 네, 바로 그 어떻게, how 이 질문이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주 4.5일제 공약도 마찬가지였죠. 아, 그것도요? 네, 임금 감소 없이 점진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다. 뭐 이렇게는 말했는데 그럼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뭐냐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토론 내내 나왔습니다. 자영업자 부채 탕감 문제도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역시나 재원 논의로는 깊게 안 들어갔고요. 맞습니다. 이번 토론 자료들에서는 유독 이재명 후보의 경제 관련 발언에 대한 공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네요. 자, 그럼 노동 분야로 넘어가 보죠.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이거에 대한 입장 차이가 아주 그냥 선명했어요. 네, 확실히 갈렸죠. 이재명 후보 측은 국제 기준이나 대법원 판례 같은 걸 근거로 들면서 이 법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측은 왜 그렇게 반대를 한 거죠? 김문수 후보 측 입장은 해당 법안들이 헌법이나 민법 정신에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뭐 이런 비판이었어요. 아, 실효성이나 기존 법과의 조화, 이걸 더 중요하게 본 거군요. 네. 근본적으로 노동권을 보는 시각,
또 기업 활동의 자유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그 차이가 드러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외교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아주 날카로웠는데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 중국 대만 문제 관련해서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쉐쉐하면 된다. 이게 친중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어요. 네, 그 발언에 대한 공방이 있었죠. 이 후보는 일단 한미동맹이 기본이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 이런 균형 외교를 강조했고요. 발언의 특정 부분만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좀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적했고요. 그렇죠.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당당하게 관계를 맺겠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말 팽팽하네요. 정치적 책임 문제도 공방이 치열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 선포 시도,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현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해서도 서로 막 비판을 주고받았고요. 맞습니다. 토론 영상들 보면 현 정부 책임론이랑 또 이전 정부 책임론이 계속 부딪히는 양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같이 보내주신 정치평론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이요. 거기서는 이런 양당 중심의 공방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현재 한국 정치가 너무 거대 양당 구도에 갇혀 있어서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지가 제한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었죠. 네. 그래서 결국 유권자들이 정당에만 기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변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었고요. 투표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대한민국 대선을 둘러싼 복잡하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의 단면들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해법부터 노동권, 외교 노선, 정치적 책임까지.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없네요. 맞아요. 후보들 간의 시각차도 아주 명확했고요. 특히 그 발언의 맥락을 둘러싼 공방이라든지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방식에 대한 논란, 그리고 계속 나왔던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구체성 부족 문제. 이런 지적은 이번 자료들 전반에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더해서 거대 양당 구조 자체에 대한 어떤 성찰의 목소리, 또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넘쳐나고 주장들이 정말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 그리고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